자, 오늘은 강남에 있는 D중학교의 시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B중학교 말고 D중학교, A, B, C, D 할 때 D중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고요. 몇 년도에 기출되었던 시험 문제인지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점수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험 문제. 전체 2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해결해 줄 문제가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돼요. 그만큼 뭐 하나가 쉽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어떤 지역의 학생들은 저렇게 어려운 것도 공부하는구나 느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살짝 꼬았어. 그래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모두 곱하면, 이 점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 많이 봤는데 모두 곱하면 처음 봤죠. 살짝 당황할 수 있어. 어렵진 않은데 당황할 수 있을까봐 해줍니다. 일단 여기 있는 초록색 사각형과 보라색 사각형 넓이가 얼마인지는 구해줄 수 있죠. 넓이를 구해야 한 변의 길이도 구하죠. 맞죠? 초록색 사각형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전체 넓이는 9. 거기에서 삼각형 4개만큼 4만큼 빼면 남는 거 5. 결론, 이 사각형의 넓이는 5고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됐나요?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왔구나. 2 플러스 루트 5.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갔구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찾는 건 뭐 1도 아니죠. 보라색 사각형 마찬가지 넓이는 5예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A, B, C, D 4개의 점을 모두 곱하재요. 순서대로 곱하는 띨띨한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곱해야죠. 합차식. 얘네들이 곱해야죠. 합차식. 맞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1에서 뒤에 거 제곱 5만큼을 빼는 거 나와지네요. 결론 마이너스 4요. 한 번 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곱해야죠.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 5를 뺍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1 나와지네요. 마지막 얘네들도 곱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죠. 4 나온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살짝 꼬아있어서 살짝 당황할 수 있어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뒤에 여러 개 더 등장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서 2차 방정식 활용은 다 따로 뺄게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합차식 인수분해 이용해서 식의 값 구하기 문제. 정말 많이 봤던 문제, 단골 문제.
그런데 왜 해준다고 할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약간 꼬여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문제들이 다 살짝 꼬여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잘 보세요.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너무나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3분의 1 더하기 1 합 3분의 1 빼기 1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4분의 1 더하기 1 합 4분의 1 빼기 1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도 쓸까? 얘까지는 쓸까? 나도 귀찮은데 5분의 1 더하기 1 합 5분의 1 빼기 1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쭉 가서 마지막에 이거 쓸까요? 11분의 1 더하기 1 합 11분의 1 빼기 1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네들을 가분수, 진분수, 꼴로 바꾸면서 곱셈을 진행하면 다 약분이 돼요. 너무나 쉽게 구하던 문제인데 왜 한다 그랬을까 내가? 살짝 꼬여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3분의 4 곱하기 엄마 음수네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4분의 5 곱하기 엄마 음수네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조심하라고. 5분의 6 곱하기 엄마 음수네 마이너스 5분의 4 조심해야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했었습니다. 11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11분의 10 절대값만 본다면 계산해서 답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3분의 4가 건너 4분의 3과 약분이 됩니다. 4분의 5가 건너 5분의 4하고 약분이 돼요. 5분의 6도 건너 언젠가는 이 녀석과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는 거 3분의 2랑 제일 뒤에 11분의 12랑 곱해주면 됩니다. 과연 부호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게 포인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간다. 분자 2부터 시작했습니다. 3 나오고요. 4 나오고요. 쭉쭉쭉쭉쭉 나와서 10까지 나와지고 있어요. 2부터 10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9개죠. 또 어떤 친구들은 8개 그러는데 어휴 아니야. 중3 될 때까지 자연수 개수도 못 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2부터 10까지는 자연수가 9개입니다. 10 빼기 2 더하기 1 해서 9개 나와져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들이 9개 나와진다고. 결론 부호는 마이너스. 맞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사실. 3이 한 번, 3이 4번. 우! 마이너스 11분의 8 나와지는구나. 근데 4번 보기에 11분의 8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4번 보기에 11분의 8이 있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 답이다. 답은 무슨 마이너스 11분의 8 이런 거 부호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 단원에서 대소비교 은근히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적당한 두 수를 짝지어서 서로 빼면서 크기를 비교한다. 뺀 결과가 양수면 앞에 게 큰 거, 뺀 결과가 음수면 뒤에 게 큰 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얘는 뺄 수가 없어. 빼도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역시나 살짝 꼬여있는 문제라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우와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겠죠? 갈게요. A는 11-2루트 30, B는 10-3루트 11, C는 15-4루트 14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작을까요? 원래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이 같아야 빼서 비교도 가능한 겁니다. 얘네들은 다 다르지? 어쩌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보면 알아요. 11-2루트 30.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복잡하게 하자. 근호 밖에 있는 2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자.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는 루트 120 나와집니다. 뭐 하는 거야? 눈치를 채야 돼요. 11의 제곱은 121이다 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요거 루트 121 빼기 루트 120 하고 나와지는 겁니다. 돼요? 참신하죠? 다음 거.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수 11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10-3루트 11은 3 들어가면서 9 곱하기 11, 99 나와지네요. 보이죠? 뭐 얘기할 것 같지? 10은 루트 100이고 루트 100 빼기 루트 99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해보자. 루트 14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4를 집어넣을 겁니다. 16 곱하기 14 계산하면 224 나와져요. 15 마이너스 루트 224다. 이게 뭐냐? 15는 제곱하면 225가 되기 때문에 루트 225라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루트 224를 빼고 있다. 근호 안의 수가 1씩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만만한 거 가지고 접근해, 만만한 거 가지고.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연수 가지고 접근을 합시다. 근호 안의 수가 3만큼 차이 나네. 근호 안의 수가 5만큼 차이 나고, 근호 안의 수가 7만큼 차이 나네요. 실제로는 1, 2, 3, 4. 다 1씩 차이 나는데. 맞죠? 이런 거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루트 8이 있습니다. 루트 15가 있습니다. 누가 더 차가 적을지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차가 적을까? 얘네들의 차가 적을까? 당연히 얘네들의 차가 적다. 실제로는 다 똑같이 1씩 차이 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리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무리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왠지 이 범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얘가 차가 더 적더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C가 차가 제일 적겠네. 그 다음은 A인 것 같고, 그 다음은 B인 것 같네. 제곱근의 대소비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문제는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줬네요. 우리 친구들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 15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도 살짝 당황한 문제예요. 강의를 한 지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나도 놀랐어. 정말 당황스러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루트 n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나타냅니다. f10부터 f50까지의 합은 얼마입니까? 묻는 문제. 루트 n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그게 fn이다. 뭐야?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수를 집어넣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f의 10이라는 녀석은 루트 10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루트 10은 3.1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3이라는 값이 나와져요. 얘는 뭐 그렇게 했다 치자. 문제는 F11은 얼마일까? F12는 얼마일까? F13은 얼마일까? F14는 얼마일까? F15는 얼마일까? 루트 10은 3.162 정도 된다는 걸 외우고 있으니까 3 쉽게 찾았는데 얘네들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제곱근표도 아니고 이걸 왜 다 외워?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건 전부 다 정수 부분이 3입니다. 3. 얼마 하고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F16은 루트 16은 4니까 얘네들은 3. 얼마.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반올림해서 3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반올림해서 4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우리 친구들 반올림은 0, 1, 2, 3, 4 작아서 버려주는 거고 5, 6, 7, 8, 9 커서 올려주는 거죠. 기준을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 지우고 보여줄게요. 기준 3.5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3.5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3.5 이상인 수들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되고 3.5 미만인 수들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 3.5의 제곱은 얼마일까? 뭐 35 곱하기 35 한 다음에 소수점 찍어도 되는데 귀찮네요. 귀찮아서 분수로 할 겁니다. 4분의 49 나와지고 12와 4분의 1이니까 12.2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루트 12.25는 3.5 이렇게 나와집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된다고. 그럼 얘는 3.5보다 작은 수들이니까 3 되겠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 되겠지. 느낌이 와요? 기준은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것도 기준이에요. 4.5 얘도 기준이더라. 2분의 9 곱하면 4분의 81 20과 4분의 1이니까 20.25 얘만 기준인가? 아니 또 있다. 5.5도 기준일걸? 2분의 11 곱하면 4분의 121 30과 4분의 1이니까 30.25 나와지겠네? 선생님 암산 좀 잘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실수도 많이 해. 진짜예요. 자, 6.5 곱하기 6.5 2분의 13 곱하면 4분의 169 42와 4분의 1이니까 42.25 이렇게 찾다 보면 공통점도 나와집니다. 규칙도 나와져요. 8 커지고 10 커지고 12 커집니다. 그 다음은 14 커지겠죠. 56.25 누가? 7.5 곱하기 7.5가 됐어요? 이제 나누면 돼요. 이 기준들을 가지고 F10부터 F의 12까지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이라는 값에 같습니다. F의 13은 3.5 제곱한 게 12.25이기 때문에 13은 3.5 조금 넘어갈 거예요. 반올림하면 4 나와지는 겁니다. 얘부터 루트 20까지 4가 나와지겠지. 20.25는
루트 20.25는 4.5로 나와줘요? 얘는 5라는 값을 가져. 근데 얘는 4.5보다 조금 작게 나와서 5가 아니야. 4야.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 F의 21부터 얼마까지 갈까? 30까지 가자. F의 30까지는 5라는 값을 갖겠구나. 되나요? 그 다음 F31부터 42까지는 6이란 값을 갖겠구나.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루트 41. 얘는 이 수보다 작아요. 42.25보다 작아요. 그죠? 이게 6.5고 6.5보다 작으니까 6. 얼마인데 반올림하면 6 나와진다고. 됐어요? 하나만 더. F의 43부터 F의 50까지는 7이란 값을 갖겠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3이 3개네. 9요. 여기는 수가 8개, 4가 8개니까 32요. 여기는 수가 10개, 5가 10개면 50이요. 12개면 72요. 8개, 7, 8, 56이네요. 다 더해주면 되겠네. 41, 91, 163, 219. 15번 문제. 정답에 있다. 아, 반갑네. 요거 선생님도 찐 당황한 문제인데 뭐 또 이해하다 보면 이해할 만하고 계산하면 답 나오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알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 18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시험 문제를 한번 해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문제 갈게요. 10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값들이 모두 무리수라면 n의 개수는? 이거 무리수가 되는 거 찾으면 날셉니다. 유리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전체 1000개의 자연수에서 유리수가 되는 것들만 제외하자. 알겠어요? 갑니다. 하나씩 따지죠. 루트 n이 유리수면 좋겠다. 그렇다면 n이라는 녀석은 제곱수여야 합니다. n은 1이나 4나 9와 같은 제곱수여야 돼요. 30 곱하기 30은 900. 31 곱하기 31은 961. 오케이. 31의 제곱까지 유리수가 되는 거 모두 31개 있겠네 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두 번째, 루트 2n. 아하, 유리수면 좋겠어요. 유리수가 되는 것들 생각하고 나중에 빼줄 겁니다. 유리수가 된다면 일단 이 앞에 2는 참 거슬린다. 2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는 녀석은 짝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는 이대로 짝지어서 나가고 남는 녀석은 남는 녀석대로 짝지어서 나가고. 맞죠? 본 적 있지?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또 보면 됩니다. 이런 꼴이면 좋겠다. 뭐 있냐? 2 곱하기 1의 제곱. 2라는 녀석 되겠죠. 2 곱하기 2의 제곱. 8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루트 16, 4라고 나와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쪼르르르르 찾아본다면 2 곱하기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
일단 2를 생각하면 1000 이하의 자연수가 아니고 5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네. 500 이하면 22. 22의 제곱은 484입니다. 오케이. 얘가 484야. 거기에 2배 하면 968이야. 10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요? 2를 제외한 나머지가 500을 넘지 않아야 2 곱해진 것도 1000을 넘지 않는 거. 결론 22개 나왔습니다. 여기는 31개, 여기는 22개 있다.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돼요. 지금 2번 했잖아. 4번 더 하면 돼. 신나지? 세 번째 갈게요. 루트 3n이 유리수였으면 좋겠다. 당연히 n은 3의 어떤 제곱이 곱해지는 꼴이면 좋겠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찾아본다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쭉 나와지겠죠?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330 18의 제곱이 324. 오케이. 3 곱하기 18의 제곱. 얘가 324예요. 3배 하면 972. 970이 나와지죠? 1000 이하의 자연수. 만족합니다. 선생님은 암산이 좀 빠른 편이에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암산이 빨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중3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그래도 뭐 절반 했으니까 남은 절반도 부지런히 해볼게요. 루트 5n이 유리수면 좋겠다. n이 5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꼴이면 좋겠다. 누구 있을까?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뭐 나와지겠죠. 5를 곱했네. 200. 오케이. 14의 제곱은 196. 여기까지 됩니다. 얘가 200을 넘지 않아야 5배 해도 1000을 넘지 않는 거. 그렇게 제곱수를 찾아주는 거. 결론 14개 있어요. 우와, 끝이 보인다. 갈게요. 루트 7n이 유리수였으면 좋겠다. n은 7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꼴이어야겠죠? 7 곱하기 1의 제곱, 7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따라라라라라 나와지면서 얼마여야 될까? 7 곱하기 140 하면 980, 144 하면 1000 넘어가네. 그러면 11까지 되겠다. 11의 제곱은 121. 거기에 7 곱하면 121, 7 곱하면 847 이렇게 나와집니다. 1000 이하의 자연수 돼요. 12의 제곱은 144고 거기에 7 곱하면 1008이에요.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안 돼. 되면 된다 했겠지. 안 되잖아. 안 됐어요. 됐다. 이제 끝났다. 하나 남았다. 하나. 루트 11n이 유리수였으면 좋겠다. n이 11 곱하기 뭔가의 제곱 꼴이면 좋겠다. 11 곱하기 1의 제곱, 11 곱하기 2의 제곱 어디까지 될까? 11에 100 곱하면 1000입니다. 1000 넘어가요. 100보다 작은 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9981. 11에 9 곱하면 99. 거기에 9 곱해봤자 1000은 안 넘을걸? 당연한 겁니다. 아, 9개 있구나. 됐어. 다 찾았어. 31개, 9개, 합해서 40개. 22개, 18개, 합쳐서 40개. 거기에 25개만큼 더하면 모두 합쳐서 105개. 전체 1000개의 자연수 중에서 105개를 제외한 나머지 895개는 무리수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얘네들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엔 21번 단답형 주관식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단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문제 읽고 해결해 볼게요. 실수 x에 대하여 fx는 x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고 gx는 소수 부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누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요. a는 3루트 7 플러스 1, b는 4루트 5 플러스 1일 때 fa, fb, ga, gb 값을 각각 구하고 이 값 또한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a라는 녀석은 3루트 7 플러스 1이다. 3루트 7은 얼마일까? 여기 있는 3,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63 나와집니다. 루트 63 플러스 1, 이게 a라는 녀석인데 과연 얼마보다 큰 걸까? 얘는 8보다 작습니다. 8, 8, 64니까 8보단 작은 녀석이에요. 7점 얼마 된다고. 거기에 1 더하면 당연히 8점 얼마 되는 거. 정수 부분만 찾으면 돼요. 정수 부분. 8이구나. 이게 답니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빼서 구해주면 됩니다. 쉽죠? 지울게요. 지우고 얘기할게요. 원래 무리수에서 8을 빼준다. 3루트 7 플러스 1에서 8 뺐으니까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쉽죠? 이번엔 이거 갈게요. 4루트 5는 뭐냐? 4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16이네요. 16 곱하기 5는 80 나와지네요. 오호, 80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81이었으면 루트 81이었으면 9라고 튀어나왔을 텐데 루트 80, 8점 얼마 되는 거구나. 1 더해줬으니까 9점 얼마 되는 거구나. 끝났어요. b의 정수 부분은 뭐야? 잘못 썼잖아. 3루트 7 마이너스 7은 얘입니다. 얘 소수 부분. 9를 쓰려고 했는데 딴 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당황했죠? 치워버렸습니다. 얘는 9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b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나왔으니까 소수 부분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지우고 바로 쓸까요?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9만큼을 빼주면 된다. 9 빼면 남는 거 4루트 5 마이너스 8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복잡해 보이는 이 시계값 구해주면 돼요. 하나씩 집어넣어서 FA 8이구나. GB 4루트 5 마이너스 8이구나. 없어지는구나. 신난다. 사람에 따라서 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A는 3루트 7 마이너스 7이구나. FB는 9인데 그래서 2를 뺐구나. 신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8 사라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합쳐서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랑 사라지고 4루트 5분의 3루트 7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준다면 분모 20 나와지고요. 분자는 3루트 35 나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건 없죠. 중요합니다.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건데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의 배터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트 1 수업 끝, 파트 2 수업 시작은 또 다르게 촬영을 해볼게요. 알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